제가 해칭 기법을 설명할 때 이 친구를 꼭 제가 책을 찾아오는데요. 이 책은 뭐냐면 일본 만화예요. 만화인데 이 베르세이크라는 만화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만화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팬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친구가 물론 이제 일본 사람이죠. 일본 만화책이니까 뭐 이제 켄타로 미우라 켄타로라는 사람인데 여기 선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집중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을 이제 좀 찾아봤더니 미우라 켄타로는 1966년에 태어났더라고요. 66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살아있으면은 거의 60 가까이 됐죠. 이제 55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니혼대 일본대 미술학 학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 사람 거를 내가 왜 찾아봤냐면은 지금 이 속에 있는 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해칭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칭 기법으로 이 정도 하나 만들려면요 며칠 걸려요, 진짜. 그리고 물론 이제 잘 팔리는 작가니까 이렇게 제자들 썼을 거 아니냐, 보조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썼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를 좀 보면은 남의 나라 이야기긴 해도 미술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제가 자세히 할게요. 이 아이패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이패드를. 그러니까 선을 긋는 데 있어가지고 극도의 순간까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선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근데 이 사람이 더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말년에는 아이패드를 썼는데 이거 아이패드로 다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기 전에는 전부 다 이 펜을 썼죠. 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펜도 여러분들도 이제 쓰다 보면은 이런 딥펜도 있고 이렇게 볼록한 펜도 있고 여러 가지 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펜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옆에 선을 긋잖아요. 요걸 갖다 해칭이라고 한다고. 짧게 끊고 그다음에 여기 화이트 남겨놓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도, 그다음에 여기 동글배기 이런 게 보면 여기 변화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변화를 많이 주는 이 작가 중에 이 미우라 켄타로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죽을 때 이 사람의 통장에 1,000억 이상 가까이 들어있었대요. 근데도 운동화 한 켤레에 매일 라면이나 먹고 그냥 밖에를 3개월을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미우라 켄타로의 이 베르세이크는 진짜 그야말로 이 중세 시대의 어떤 자료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사들이나 이런 거 표현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 안에 이제 스토리도 약간 이름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중세 시대에서 따온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유심히 살펴보려고 이게 이제 이 미우라 켄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르세이크 34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책을 좀 얻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 이 책이 다시 발간이 됐으니까 이 책을 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해칭 기법을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여기에 보면 이 점 찍는 거 하나도 다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거니까, 수작업으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 선 쓰는 거, 이렇게 선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먹선을 써가지고 또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 여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면, 그다음에 여기를 화이트로 남겨놓죠. 이런 게 왜 어디서 왔느냐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완벽한 판화 기법이거든요. 판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브론즈 이 동판에다가 긁어요. 동판을 긁어가지고 스크래치를 내거든요. 잘 긁어가지고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물론 그 위에 그라운드라는 까만 액을 발라요. 일단은 꾸덕꾸덕한 그 액을 발라가지고 그게 이제 살짝 말리기 시작하면은 선을 써가지고 뾰족한 그 니들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스크래치를 낸다고. 그 스크래치를 내면은 그 위에 그라운드가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벗겨진 자국은 이 어떤 산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 부식이 된다고, 동판이. 부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만 움푹 파이겠죠. 그게 동판화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세척해가지고 말린 후 잉킹을 하면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법을 응용한 게 바로 이 명암법의 음양법, 이런 걸 해칭 기법에 응용한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어차피 판화라는 거는 다색보다는 이 많은 작품을, 많은 종류의 많은 그 형태를 많이 찍어내는 그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일종의 이 만화가들이나 이런 다수의 그런 그 이 복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판화가. 근데 판화의 역사는 엄청 길죠. 뭐 말도 못하게 깁니다, 판화의 역사도.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프랑스 그 학교에 에콜 데 보자르에 또 유명한 그 판화가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주로 돌에다가 해가지고 리도그래피라는 그런 판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물론 이런 에칭 기법이나 인그래빙 기법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판화나 만화나 이런 거는 대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복제 미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제를 무한대로 할 수 있다고요. 판만 멀쩡하면은. 물론 동판화나 목판화나 어떤 순간에는 망가져 가지고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찍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혁명 때마다 에콜 데 보자르에 가가지고 판화실을 점거를 했다고. 왜냐면 거기 가서 찌라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 혁명 문기며 뭐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뿌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봤죠, 에콜 데 보자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제 1923년, 26년, 27년 그 경에 그 일제가 이제 우리를 그 학교를 바꾸거든요. 그게 아마 소학교인가에서 보통학교로 바꾸든가 그래요. 그게 5년제인데 그쪽으로 바꾸면서 학제가 개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무슨 소학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학교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이 고종 시대 뭐 그때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 가지고 통합을 시켜버린다고. 보통 제가 그 미술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만들었다가 그 일본 사관에 가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뭐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너는 이 지금 녹음기나 이런 거 소니를 쓰면서 어떻게 그 일본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겉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은 그 제국주의들이 그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를 영향을 줬다느니 우리한테 그 뭐 이 좋은 거를 많이 가르쳐 줬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인권을 모독하고 토지를 수탈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많이 박탈했잖아요. 자유스러움을 박탈하고 자기네들은 뭐 득이 되는 건 다 가져가고 이런 식의, 그러면서 뭐 자기네 문명하고 비슷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뭐를 줬다? 우리말도 탄압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하겠어요. 이미 이제 뭐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참 어떤 때는 때로는 정말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 계신데, 다시 미술 얘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때 그 니혼 대학교 그 학생들이 뭐 이 교수들 진을 보면은 거의 유럽에서 배워온 거죠. 사실은 이런 기법을 전부 다. 여러분들은 웃기예요라고 제가 이 고흐 같은 거 자료 만들 때 제가 한번 선 보였었거든요. 그 일본 목판화가 그 파리에서 열렸던
1889년인가? 맞아요. 1899년? 89년이겠네요. 그 시절에 만국박람회 때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때 인상파화가들이 반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탕기 영감한테 가가지고 선주문하고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 목판화를 엄청 선호를 했다고요. 이 파리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 문화의 나라 파리에서도 우리께 먹힌다 해가지고 얼마나 어깨를 하고 살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가져가고 뭐 하면서 이 말하자면은 이 어떤 이런 판화라든가 이런 거에 부흥기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서 각 학교에 그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당시 파리만 하더라도 이 판화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 판화죠. 리도그래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공방들이 남아 있거든요. 몽파르나스나 아니면은 저기 크림의 지역 두 군데 그쪽으로 극과 극이네 북과 남인데 그쪽에 공방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판화과를 많이 가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아틀리에 디셉트라고 있어요. 디셉트라는 건 17이라는 뜻인데 그 거리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공방이 있는데 거기 학교를 많이 나왔다고 우리나라 이 판화 하시는 분들이 특히 동국대학교 출신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학교를 뭐 동국대는 불교 학교니까 또 목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 판화를 잘 계승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일본의 만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잉킹하고 뭐 이런 그 기법들이 이 판화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뭐 인그래빙 그런 기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애칭 기법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사실은. 요새는요, 우리의 IT 이 아이패드, 타블렛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안 그려요, 이 종이 위에다가.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리고 있다고. 왜냐면은 이 종이 위에 그리는 또 맛이 있거든. 그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 감성까지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림이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그 해칭 기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가가 이 켄타로 미우라. 뭐 처음에는 발음도 잘 못했었는데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되네요. 여기 지금 이런 표현, 우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표현 같은 거 여기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해칭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화라고 해갖고 이 스토리 딱 보고 그림 멋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어떤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 왕초보 선생님들은 자세히 봐야 돼요. 이런데 그 쓰는 선들을. 근데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잘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르세이크 이거 진짜 읽으면 굉장히 저는 지루하거든요.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34권 이거를 꼭 사시길 권장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외에도 이 책 이외에도 그 예전부터 이 그 해칭 기법이나 이런 그 기법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저도 봐왔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는 이연세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거의 이제 이 만화 기법들은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이 책은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 갤러리 페이크라고 해가지고 갤러리가 사기치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거 사람들이 사기치는 내용들 그런 거를 다룬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읽으면 뭐예요? 저도 사기를 당하는데 그 당할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작품에도 보면은 이 해칭 기법이 엄청 좋아요. 이 친구도. 이 사람은 이제 호소노 후지히코라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파리도 나와. 몽파르나스의 비보. 여기 보면은 그 마티스의
어떤 그런 그림도 나오고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알아야 될 그런 기법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오래 전서부터 제가 이 책도 가까이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리산 같은 데 휴가 가면은 아이들하고 캠핑 가고 그러면은요, 이 밤에 이거 읽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거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소년 낚시왕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낚시꾼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소년 낚시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묘사가 진짜 이 사람은 엄청나요. 이런 막 그 나무 쓰러져 있는 등걸이라든가 풀 같은 거, 물론 이제 이런 과장법을 쓴 이런 사람의 이런 형태들은 전형적인 이 사람만의 이제 수법이죠. 하지만 이런 물고기를 그릴 때 이런 생동감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했을 때 이 해칭 기법은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 해칭 기법 할 때 이런 거 판박이를 팔아요. 일본에서는 이거 판다고, 판박이를. 그래갖고 판박이에다가 탁 이렇게 하면은 딱 그 되는 그 판박이를 파는데 그래도 손이 많이 가죠. 요거 하나를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선. 그랬을 때 그 들어가는 그 해칭 기법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래서 저는 화가이기 때문에 한 10번도 더 읽었어요. 이 책들을. 여기 그 해칭 기법이 엄청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쾅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보지만 이런 그 어떤 우길기 같은 뭐 지금 보니까 그렇네. 이 우길승천기가 싫어. 여기 보면은 요 해칭하는 이런 기법들을 이런 데서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해칭하기 전에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계류에 흘러가는 그 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써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그런 걸 유심히 봐야 된다고. 여기는 뭐 여지없이 그 웃기에요 목판화의 그런 기법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이 항상 그림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풀도 탁 해가지고 이 꺾여서 뒷면 어둡잖아요.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옆면이니까 반사광이 슬쩍 들어가고 여기는 완전히 역광이니까 까맣고 이런 거를 표현하면서 선을 어떻게 썼나 이런 거를 유심히 보면은 풍경화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요즘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용할 수 있죠. 요새 산디과 나온 분들은 이거 엄청 이용해요. 이런 거. 그거 전부 다 회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다하지 마시고 써도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법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연습한 사람들이 이 세밀화를 잘 그리는 거예요. 못지 않아요, 진짜. 이런 걸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새 뭐 만화에 무슨 만화책을 가지고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 해부학을 하지 않으면은 웬만큼 또 이 골격이나 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런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만화 하신다고 해가지고 낮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런 거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 대생력이랑 이런 게 오히려 게으른 회화가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걸 잘 보면은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칭하기 전에 이 해칭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와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한 땀 한 땀 다 이 뒤에 배경에 이 어둡게 해줬죠. 제가 그리는 가방 그릴 때 이런 기법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새 어반 스케치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런 거 좀 제발 좀 보고 이렇게 좀 이 빛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책을 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베르사이크
베르세이크가 이제 제목이에요. 34권. 이거는 제가 권장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사서 여기 선 좀 잘 보고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달라지겠지만, 뭐 저는 이제 스케치 할 때 주로 이제 뭐 연필 내지는 뭐 먹 이런 걸 이제 같이 해서 하는데, 뭐 스케치를 꼼꼼하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뭐 반드시 그게 필요하진 않아 가지고 제가 할 때는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일 파스텔 인물화 할 때 여기 선을 어떻게 해서 채워 나가겠다 하는 거 연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 보여줄 거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이렇게 하던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던 거칠게 만들었던 붓, 게시당 나무로 붓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어제 우리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 대신 만약에 이 펜을 쓴다면은, 펜의 이제 해칭 기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제 간격을 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이 선을 이렇게 그었다 보면은 하세월 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많이 묻혀도 안 나오네. 이거는 참, 여기에 굳은 게 있나 보다. 쓰다 안 쓰다 그러면은 이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척을 안 한 거죠. 세척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잠깐만요. 좀 바꾸겠습니다. 뭐 그림 그리는데 뭐 이렇게 자잘자잘한 게 많은지, 펜촉도 제가 살 때 좀 많이 샀거든요. 한번 이거 이상하게 생긴 거 한번 써봐야 되겠을 것 같아요. 이름이 있는데 저는 이름 같은 거 못 외워요. 자, 다시. 이건 먹입니다. 잉크가 아니고. 안 되겠네. 잉크를 써야 되겠네. 결국은 잉크를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썼던 먹을 쓰려니까 자꾸 먹이 밀도가 굳는 것 같아. 이거는 다시 보관을 하고, 이렇게 저도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런 거 만들 때 그래요. 잉크를 찾아야죠. 또 잉크, 파커 만년필용 잉크를. 제가 만년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만년필도 못 쓰고. 훨씬 잘 넣어. 이거는 힘을 주는 거 악력에 따라 가지고, 이 힘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의 굵기가 바뀌는 거예요. 가령 제주에 가면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럼 파도를 보면은 멀리 수평선이 있단 말이야. 이쪽은 좀 세밀하게 표현하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선만 가지고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역시 잉크를 찍으니까 귀찮죠? 근데 아날로그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약간 웨이브를 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웨이브라는 게 파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먼 부분은 좀 밀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부분은 좀 소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 가면서 해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요거는 다시 2편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거든. 이 그 해칭 기법이. 또 우리 이제 미술하고 그 웹툰하고 조금 이제 또 차별화 시켜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동글배기로 면을 채워나가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법은 쇠라가 많이 썼죠. 고흐 같은 경우에 삼나무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 유럽에 가면 사이프러스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그려도 재밌고, 그래서 이런 그 선을 채워 나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작은 면도 예외 없어요. 전부 다 사선으로도 해보고, 크로스 해보기도 하고. 선을 나눠 가지고 굴곡을 줘 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손목을 이용하고 있죠. 어깨를 이용하면은 이런 선을 그을 수 있고, 온몸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몸이 따라가면서 더 긴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는데 천천히 그으면은 제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삐뚤삐뚤하죠. 하지만 빨리 그으면은 훨씬 더 직선적이죠. 이런 것조차도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밀하다고 해갖고 그렇게 그리면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을 잘, 그 속도를 잘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런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된다고, 이런 연습을. 예전에 그 제가 조선시대 화원들 얘기했잖아요. 이거 3000번씩 연습을 한다고. 잉킹도 마찬가지죠. 잉크를 쓰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다 막 그리다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좀 물감을 덜 찍어서 하는 거하고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이 안에 어떤 그 빈 공간을 남겨준다거나 이런 거. 저는 이 펜 가지고 이런 그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어떤 이런 노트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선을 써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식으로의 어떤 그 드로잉이나 이런 그런 거를 재미있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연습을 하면 되죠. 그거는 이런 게 모여가지고 다양한 그 어떤 마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유튜버님 나이 많이 드신 그 여성분인데 막 떨어뜨려 놓고 이것도 마크 메이킹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여기다가 이제 고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좀 물감 묻혀갖고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주는 거 그걸 이제 아트 메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 보면은 어저께 했던 거 마크 메이킹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익히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붓을 쓰느냐, 어떤 뭐 이렇게 날카로운 걸 쓰느냐, 부드러운 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들이. 이런 걸 좀 부지런히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렇게 낙서를. 저는 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머리를. 아, 그때 막 그냥 그 수학 시간에도 공부 안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때는 뭐 선생님이 폭력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시절이었죠. 우리 교련 선생님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냥 막 그 몽둥이로 막 사람을 했다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군대도 아닌데 전 놈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야. 선생이 아니라. 그래갖고 우리 그 미술반 박복규 선생님이 내가 맞았다는 소식을 탁 듣고 그 교무실에 가가지고 교련 선생 불러내더니 그냥 주먹을 날리시더라고. 아주 유명한.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때렸냐 그러면서. 야, 그거 뭐 그때 그 선생님 나이가 29살이었거든. 혈기가 해병대 출신에다. 그래갖고 우리 미술반 학생들을 못 건드렸어요. 우리도 좀 뺀질거리고 교련 시간에 안 나가고 그거 믿고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에서 그 군사 교육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요새 김정은이를 보면은 참 안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심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이 패턴의 이 문양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그 수채화들 막 이렇게 천들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안으로 접혔어. 그러면 여기까지 터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세필붓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주고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제 아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흥이 나는 거야? 재밌어?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재미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미없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제 직업인데. 지금은 이제 뭐 대형 그림보다는 이런 잔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요새 페이스북 제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런 글 썼어요. 주로 이제 한 50대, 40대, 50대 된 분들은 그 와인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냥 그 와인 좋은 거 있다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막 그 와인 먹고 그래서 와인병 그 빈병 찍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네 먹는 거 이렇게 인증샷 하고 해가지고 막 올리거든요. 그런 거를 SNS에. 저는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요새 그게 아이고 참 왜 저렇게들 사나가 이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우스워졌지 말하자면. 그거 자랑질 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 자랑질에 넘어가는 세대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 참 보기 별로더라고요. 요즘은 또 335 만나가지고 한강변에 앉아가지고 우리 막걸리, 우리 술, 당금술 뭐 이런 거가 또 유행해요. 그거 음미하고 이러는 거. 그래갖고 인증샷 찍고. 뭐 어떻게 보면은 와인 그 비싼 거 그렇게 유행하고 위스키 비싼 거 하는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뭐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낙서 아닌 그 낙서 해칭 기법을 지금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하셔야 얻어 가시는 게 많아요. 우리 선배 중에서는 여기다 글씨만 써.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건 나도 했었는데 사실 이 프랑스 시인들 시를 갖다가 이렇게 쫙 한 편을 쓰고 한지로 싹 덮고 다시 한 편을 쓰고 덮고 한 편 쓰고 덮고 해서 찢어냈거든요. 저는 계속 그런 작업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모든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사유재산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오팔카 같은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러면 그 다음 번은 1, 2, 5, 6, 7, 9, 0 이렇게 번호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호짜리 하나를 꽉 채워. 그런 아트도 있다고. 뭐 시그마 폴케 뭐라든가 그런 오팔카 이런 사람들이 같은 그 그룹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독일 계통에서 나온 그 패턴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어떤 미술 사조가 있어요. 처음에 이 밀대 기법 리히터 같은 사람은 그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아마 한때는 네 명의 아티스트 안에 리히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얼핏 본 기록에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행시키던 때가 있었다고.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제 제가 가르쳐 드렸던 예식당나무로 했던 드로잉이 훨씬 자유스럽죠. 이런 딱딱한 거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여러 가지 선을 이렇게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전체 화면을 다 메꿀 수 있는 걸 한번 다 메꿔 보는 것도 이 어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선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하시면 된다고. 이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내든지 간에. 아까 베르세이 그렸던 작가처럼 여러 가지를 이게 내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미가 없으면 이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이제 잉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잉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잉크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요새 칼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선풍적인 인기를 진짜 칼리그래피 못 말리겠어요. 그리고 제 모교 학교에를 갔는데 뭐 공로상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갔는데 가진 못했어요. 그냥 이 동영상으로 인사를 했는데 칼리그래피를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못 받았어요 아직. 근데 사진은 봤는데 이야 정말 주려면 그냥 뭐 칼리그래피보다는 저는 그런 글씨 있는 거 집에다가 못 걸 것 같아가지고 제 그림도 잘 안 고는데 그냥 먹을 걸 주지. 농담입니다. 괜히 고마워서 고마워해야죠. 이 모든 이 선은 코에 걸면 코골이지만 아무튼 그게 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동그라미는 뭐 있긴 있잖아요. 뭐 원불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정독도서관 밑에 이 원불교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원불교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전에 그 소설 하시던 박영환 선생님하고 그 클래스에 다니던 그 글 공부를 하시던 분인데 장 선생이라고 광주에서 오시면 꼭 거길 가시더라고. 근데 이런 원을 딱 거기다가 딱 걸고 그 카페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 선과 뭐 하여튼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또 상당한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화가도 만만치 않지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마치 그 패턴의 어떤 그 사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만 이것도 이 펜도 이렇게 저쪽서부터 힘을 줘가지고 하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사실은 시간 날 때마다. 그래갖고 이 손가락이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이렇게 자기 일기 쓰시는 분 많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다못해 시골 정자에서 할머니들이 시집을 만드신다고 그 꽃그림 그리시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렇듯이 이 삶에서 조금 행복해지는 어떤 그 순간이 될 수만 있으면은 뭐 이런 선을 쓰든 크레용으로 그리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도 제가 이 밑에 안 그리잖아요. 이런 게 바로 조형성이라고요. 여기는 이거 밑에를 이만큼 남길게. 여기는 이렇게 남길게요. 지금 삐뚤삐뚤하니까 재미없으면 또 선으로 딴 선을 좀 이렇게 해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베르세이크 그 작가 그 터치를 보면은 오타쿠 맞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찍어내는데 그 친구 정말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붙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게 제가 아는 또 저보다는 연배가 2-3살 위인데 2살인가 3살 위인데 그 황지 탄광에 가서 아예 화실을 개설하고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림 그리시던 화가도 계세요. 그거 못 말려요. 그런 거는 어디서 딸 수 있는 경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러시아에 있는 그 호수를 가고 싶었어요. 겨울 되면 막 꽁꽁 어는 호수가 있거든요. 바이칼호라고. 거기에 그 오두막 집을 하나 좀 해서 거기서 좀 싹공일기를 해보면 어떨까.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런 극한 상황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산에서 자이를 타는데 그러시더라고. 모험심이 많으면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많으면 빨리 죽는다고. 빨리 그만두라고. 아니, 자일 타고 있는데 뭐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시더라고. 근데 결국은 제가 자일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갖고 복합 골절을 해가지고 정말 거의 니은자로 붙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의사가. 그러면은 정말 그야말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신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백병원에 갔더니 거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유천 박사라고. 아, 정말 세계 3위 안에 드신대요. 1, 2, 3등 안에. 그 선생님이 딱 보더니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하시더니 이 반신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발목 수술을. 복합이니까 여러 갈래로 부러진 거 아니에요. 복숭아뼈 근처가. 근데 하시면서 계속 그러시는 거야. 야, 아무리 봐도 이거 내가 하니까 이 정도. 근데 참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야, 이쁘게 잘 붙었다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저 명의가 말 한마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사람을 안정시켜주고. 그게 글쎄 제가 수술하는 동안 의사 의도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안심이 되고 좀 이렇게 걱정을 좀 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패턴만 계속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 어떤 여성분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ASMR로 이렇게 긋는 거야.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잠이 솔솔 오는 거야. 그럴만 하겠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즐기는 ASMR. 여기다가 마이크를 달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소리 나라고. 근데 지금 제가 아이폰 쓰고 있는데 아이폰 단자에다가 무선 마이크를 연결했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큰 카메라를 세팅해야 되는데 큰 카메라는 이 가시거리가 좁아가지고 자꾸 잘려요. 요 정도 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음에 인킹 할 때 해칭 인킹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까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30분 분량 딱 나오거든요. 우리 이 아주 친한 이웃이 캄보디아로 이주하셨거든요. 뭐 거의 이주예요. 거기다 공방을 차렸으니까 가죽 공방을 차렸어요. 근데 참 잘해요. 부부가 학벌도 되게 좋아요. 근데도 다 그거를 마다하고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가죽 공방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없어서 못 판대요. 코로나 이후에 잘 돼가지고. 거기 인건비가 그렇게 싸다고. 그래가지고 싹공도 거기로 오시라고. 근데 저는 못 가죠. 우리나라를 좋아하는데. 근데 후배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발 좀 10분 이내로 줄이라고.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못 하겠어요. 10분 이내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30분은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또 보실 분은 보시고 잘라서 보실 분은 보시고 중간에 좋은 장면 나오면 그것만 보시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뭐 끝까지 다 이렇게 틀어놓고 보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아, 유튜브는요,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 제가 돈을 받아요. 조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거든요.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일을 하신대. 그래서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 이렇게 유튜브 먼저 하시던 선생님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이렇게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은 뭐 그 구글에서 돈을 더 받나요? 아무튼 이런 거를 하니까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다 더 가늘게도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따로 그 영상을 만들까? 멘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영상 찍으면요 찍고 없애거든요. 너무 아까워 시간이. 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해칭, 인킹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어컨 바람 또 목이 잠긴다. 이 펜슬에 따라 가지고 또 다 달라져요. 느낌이. 딴 펜슬로 한번 해볼게요. 할 때 확실히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아우, 손이 계속 묻으면 깎으면 되죠. 깎으면 됩니다. 이 평범한 그 펜촉으로 한번 해볼게요. 평범한 펜촉은 굉장히 날카로운 둥근 펜촉이에요. 이런 펜촉은 흔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가늘어. 이거는 이거 남겨놓은 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처음에 이게 사실은 닦아서 써야 되는데 퐁퐁으로 이게 크롬이라 이 사실 잘 안 내려오거든요. 약간 그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야 부드럽게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닦아야 돼. 비누로. 안 나와. 쓰지 맙시다. 이거는 제가 닦아서 다시 해칭할 때 쓰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웃기지 않아요? 저도 요새 자꾸 제 그 영상이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개그맨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가끔씩 실없는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요점은 이 해칭을 할 때 목소리 확 잠기는데 에어컨 때문에 이 그 여러 가지 그 점이나 선, 면 이런 걸 계속 하면서 한번 이런 그 노트에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매일 뭔가 끄적거리면서 이렇게 하나의 노트를 만드시더라고. 아, 참, 이 노트는 여기 실이 보이잖아요. 이 홍콩 같은 데 갔다 오신 분인데 이걸 사오셨어. 이거 수제지라고. 이게 재밌어요. 겉 표지도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이거 비쌀 것 같아. 에이? 아, 홍콩 달러 115불이네. 홍콩에서 사신 게 아닌가? 이게 뭐 10만원 넘어갈 일은 없는 거니까 겉 표지도 이쁘고 해가지고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이런 데다 이런 거 하면 참 좋거든요. 이게 무슨 일본 꽃 같은 것도 있고 이것도 패턴이 뭐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받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 선물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